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이 정보 더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현재인데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미국이랑 중국 경제에서 정말 상반된 신호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한 그림을 좀 같이 풀어보는 겁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곧 끝난다 뭐 이런 소식도 있고 또 미중 무역 휴전이라는 깜짝 뉴스도 있는데 그 이면을 보면 뭐 AI 거품 아니냐, 기술 전쟁은 더 심해진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상반된 흐름들이 과연 뭘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미국 시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진짜 좀 이상한 날이었어요. 셧다운이 곧 끝날 거라는 기대감에 다우지수는 막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말이죠. 네네. 근데 기술 쪽 중심의 나스닥은 오히려 하락했어요. 이 분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딱 드러나는데요. 그러니까 셧다운 종료 기대감은 분명히 뭐 제약이나 소비재 같은 전통 경제 주식에는 호재였죠. 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그동안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AI 관련주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딱 발목을 잡은 겁니다. 특히 엔비디아 핵심 파트너 코어웨이브 실적 전망이 엄청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 폭락하고 코어웨이브요? 네, 거기다가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지분을 전부 팔았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이건 그냥 조정이 아니라 AI 골드러시 자체의 지속 가능성,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좀 심각한 질문이 던져진 거죠. AI 인프라 수요가 어쩌면 생각보다 빨리 둔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입니다. AI 주식에 이상 신호가 오는데 동시에 또 셧다운이 40일 넘게 가면서 그 경제 기본 지표인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고 하죠. 네, CPI. 이런 핵심 데이터 발표가 늦어지거나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다면서요. 연준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깜깜의 비행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또 역설적인 상황이 생겨요. 뭐냐면 데이터가 없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어쩌면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명분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없어서요. 네, 소위 위험관리형 인하라고 부르는데요. 셧다운 때문에 경제가 타격 입었다. 이런 정황 증거는 좀 있는데 근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뜨겁다는 그런 확실한 데이터 증거는 또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연준 위원들 발언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데 시장이 정말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갑자기 미국이랑 중국이 쿠알라룸푸르 합의, 이걸로 1년간 무역 휴전에 들어갔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는데 이게 그냥 잠깐 봉합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미국은 뭐 301조 원만 수수료랑 그 복잡한 계열사 규정 적용 중단하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풀고 농산물 보복 관세도 풀고 이거 꽤 큰 딜 같은데요? 네, 표면적으로 보면 뭐 엄청난 진전 같죠. 근데 이걸 평화조약이라기보다는 전략적인 숨고르기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숨고르기요? 네, 양국 다 지금 국내 문제가 좀 급하거든요. 미국은 셧다운 충격도 수습해야 하고 물가도 잡아야 하고 중국은 부동산 침체가 워낙 심각하고 내수도 부진하고요. 그러니까 각자 내부 문제 해결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아하. 그래서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이건 뭐랄까, 전통적인 상품 무역, 즉 구경제에서는 잠시 쉬고 첨단 기술 분야, 신경제에서는 오히려 더 치열하게 싸우기 위한 그런 전략적 분리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은 잠깐 쉬고 기술 전쟁은 더 세게 한다. 어쩐지 합의 직후에도 중국 정부가 자국 빅테크들한테 특정 엔비디아 칩 사지 말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네, 맞아요. 심지어 미국 기술 인력 뺏기지 않으려고 K비자라는 새로운 비자까지 만들었다면서요. 진짜 체스판에서 한쪽 말은 잠깐 쉬게 하면서 다른 쪽 말은 막 전진시키는 그런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미국이 그 계열사 규정 적용을 유예한 것도 사실 동맹국들한테 시간을 벌어주는 거거든요. 중국 빼고 공급망 다시 짜라고. 네, 서로 잠시 시간을 벌면서 다음 수를 준비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내부 상황도 참 복잡하군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통화정책을 적당히 완화적으로 바꿀 만큼 경기가 안 좋은데 특히 부동산은 10월 판매량이 반토막이 났다고요? 네, 부동산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건 그 와중에도 신에너지차, NEV라고 하죠. 이쪽 판매 비중은 10월에 사상 처음 50%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신산업 쪽은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거죠. 유일한
희망 같은 건가요? 그렇죠. 다만 중국이 이렇게 돈 풀고 특정 산업 막 밀어주는 게 결국에는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고 그게 또 저가 수출 공세가 돼서 새로운 무역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이건 계속 좀 지켜봐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막 얽히니까 자산 시장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네요. 국제 유가는 미국 셧다운 끝나면 수요 회복될 거다 이런 기대에 좀 올랐고 네, 그렇죠. 금 가격은 여전히 온스당 4,100달러 이상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 거기다 중국 인민은행이 12개월 연속 금을 사들였다는 소식도 영향을 미쳤겠죠. 네, 맞습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미국은 셧다운 종료 기대감 속에서도 AI 거품 붕괴 우려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고, 연준은 데이터 없이 어려운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미중 관계는 겉으로는 휴전인데 물밑에서는 기술 전쟁이 더 격화되는 양상이고요. 중국은 강력한 부양책을 쓰지만 내부 경제 어려움과 잠재적인 외부 갈등 요인을 동시에 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야, 정말 모순되는 현상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각국의 진짜 전략적 의도를 읽어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시장 변동성도 이해하고 지정학적 변화의 큰 그림도 그릴 수 있겠죠? 맞습니다. 바로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미중 휴전은 어쨌든 각자 필요에 의해 유지되는 좀 불안정한 상태로 보이는데요.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중국은 기술 자립 계속하려고 할 거고 또 잠재적으로 저가 제품 수출 공세 펼칠 수 있고 미국은 기술 봉쇄 더 강화할 텐데 이 관리되는 갈등이 지금은 반도체나 관세 문제잖아요. 이게 다음번에는 과연 어떤 분야에서 또 어떤 형태로 터져나올까? 그 새로운 전선은 어디가 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